자,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정보 미팅 인사와 함께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상원에 반갑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상원 인사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7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이제 영업일수로 이틀 남아 있습니다. 이틀 남아 있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금요일인데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8월달은 이제 월요일부터 아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리가 잘 된 달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오늘까지는요 이제 관련된 이제 정리하는 내용들 전달을 좀 해드릴 거고요. 내일 있잖아요. 내일 10시에 상품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8월달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꼭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 게 8월달 초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플랜과 상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민식이법 나왔을 때 운전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운전자에 집중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성과를 좀 거두신 부분들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8월달 들어왔을 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은 좀 괜찮은 마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내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목요일 정모 미팅은 자 정상적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실적 현황부터 같이 공유할게요. 어제 수요일이었고요.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황진선 멘토님이 아이러브 건강보험과 실비 2건 이렇게 체결하셨습니다. 저기 멘토님 체결하신 아이러브 건강보험이 태아보험이에요. 태아보험인데 선지급형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태아보험을 일반적인 우리 선지급형 말고 나중에 태어났을 때 태어난 이후에 보험료를 받는 그 형태로 했을 때는요. 이렇게 안 찍힐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험료 보면은 11만 5천 원 찍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선지급형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적립금 쌓아서 애 태어날 때 이제 축하금으로 드리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보험료 관련된 측면 전부 다 인정을 받고 수정피, 평가성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 형태로 들어온 지점의 계약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태아보험도 선지급형으로 하세요. 괜찮아요. 자, 백진미 멘토님이 운전자 보험 4건 이렇게 체크를 하셨고요. 박수경 TCR님이 간편건강보험 2건, 자 최현재 TCR님이 운전자, 이수화 TCR님이 운전자 보험 2건, 자 김아름 TCR님이 실비 계약전환용 체결하셨습니다. 자 표은정 TCR님이 운전자 보험 체결하셨고요. 김순정 TCR님이 운전자 보험, 자 원경희 TCR님이 차명풀 2건, 박혜진 TCR님이 운전자란 차명풀, 서영희 TCR님이 실비, 홍선혜 TCR님이 원큐랑 차명풀 2건 이렇게 체결을 하셨네요. 자, 박현희 TCR님이 운전자 보험 체결하셨고요. 주진 TCR님이 치아보험, 자 김나혜 TCR님이 아이러브 건강보험, 양진주 TCR님이 운전자 이렇게 체결하셨습니다. 자, 우리 어제 실적 고소하신 분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점 실적 다음 같습니다. 보장성 112%까지 가고 있고요. 재물이 58%, 자동차가 132.7%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7월달도 이틀 남아 있습니다. 이틀 기간 동안에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목표 다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8월달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수금 문제는요. 어쨌든 계속분은 우리 실적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근간이다라고 하는 이 계속분 수금 수정피 꼭 챙겨봐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스쿨 1기 모집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오늘까지 마감을 할 겁니다.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일간 자, 우리 사업단 여기 3층에 우리 다산 TC 교육장에서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안에 내용들 좀 괜찮은 내용들로 좀 꽉꽉 채워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까지 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목요일이라서 그간 우리 보험 스쿨을 위해서 이렇게 후보자 추천해 주신 분 12, 10명이죠. 10분에 대해서 우리 집밥 세트 드리기로 한 거 한 세트씩 전부 다 자리에 올려 다 드렸습니다. 그 집밥 세트 받아보시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없으면은 아쉬운데 있으면 또 괜찮은 상품이에요. 또 이 그거잖아요. 이거 그 밥 남은 거 그거 얼려놓는 그 용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거 돈 주고 사기 아까운데 또 주면 또 좋아요. 또 그거 다들 이렇게 한 세트씩 올려드렸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험스쿨 추천해주신 우리 여기 10분께 축하한다라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활동, 두 가지 활동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스마트 활동 안내라고 해서 4주차 스마트 활동이 내일까지 전개가 되어 있고요. 컨텐츠 발송하시고 모바일 보상 분석 돌리시고 방문 활동 하시게 되면은 주차별로 해당되는 이렇게 활동 지원 물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0명, 월요일도 30명, 화요일도 30명, 수요일도 30명이더라고요. 예. 자, 제가 말하기 지겨워지는 순간 이 사람들이 말을 듣기 시작한다. 되게 명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 들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해보시길 주변에 좀 강력하게 권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해라 해도 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안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내일까지 하셔야 돼요. 자, 두 베이직 활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아침부터 엑스프레스 계속 치고 계시더라고요. 요거 이제 3줄 달성, 4줄 달성하시게 되면은 고무장갑 세트에 자, 이렇게 저걸 램비 세트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것도 내일까지 종료가 되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 좀 잘 봐주시면서 확인되는 부분은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요, 고무장갑 안 한대요. 딴 거 안 돼, 딴 거. 네, 고무장갑보다 더 괜찮은 거 한다라고 하니까 활동은요, 요거 아무래도 하반기 쭉 계속 밀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골든룰 따라가지고 좀 잘 해보자.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정보 미팅 내용 들어가면서 우리 드림북 화법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집은 비밀품이고 또 한정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화법집 못 받으셨다. 선착순이라서 제가 지난주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정보 미팅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 못했는데 이게 한정판 다 나갔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뽑아드릴 겁니다. 위에 이제 A4용지로 뽑은 것들이거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글씨가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아니, 아예 차라리 여기서 마치고요. 이 파일을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다운받아서 보시되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이거 저기 우리 공용 프린터로 뽑지 마요. 이거 잉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해주셔가지고 무제한 잉크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 흑백으로는 괜찮아요. 흑백 뽑으세요. 흑백 프린터는 괜찮은데 컬러 프린트 진짜 하지 마요. 이거 진짜. 이거 봐봐. 아니 회사가 뭐란 건 아닌데 이게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죠. 초록색. 네. 이거 거의 다 초록색이잖아. 맞죠? 청약서도 초록색이요. 그러니까 항상 모자리는 잉크가 노란색. 네. 이 노란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초록색은. 그리고 컬러 프린터로 흑백 뽑게 되면요. 난리 납니다. 흑백을 어떻게 만들어요? 모든 색깔 다 썼거든요. 다 짬뽕해야 흑백이 나오기 때문에 컬러 프린터로 검색 뽑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모든 잉크들이 다 이게 소멸되는 그런 그러니까 흑백은 흑백으로 뽑으세요. 흑백 프린터, 흑백 잉크는요 완전 무제한이니까 그렇게 뽑으시길 바라면서 자, 드림북 화법집 들어갈게요. 오늘 19번 뇌혈관 진단 수술비부터 23번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까지 좀 볼게요. 자, 19번 뇌혈관 질환 수술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 수술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치명적인 질병인 뇌혈관 질환이다.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했는데 뇌혈관에 생긴 꽈리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옛날에는요, 뭐가 터져야지, 이 사람이 이제 쓰러져야지, 뇌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병원 가면 늦어요.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요, 워낙 이 기술이 발달하고 MRI 촬영 이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두통이 있어서 병원 갔다라고 했을 때 MRI 찍어보더니만 뇌내 동맥류입니다. 꽈리 발견했어요. 이러면은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뇌출혈, 뇌졸중도 물론 중요한 담보긴 하지만 뇌출혈보다는 뇌혈관 쪽으로 좀 많이들 좀 이렇게 어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학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여담인데 두통이죠, 두통. 두통 고치하면은 죽어도 인수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통 있으면 일단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그런다면 이거 그냥 질병으로 안 본다는 거죠. 특히나 병원에서 두통이라고 기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일단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여담이고요.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대뇌 동맥류 시술부터 뇌졸중, 뇌출혈 다 되죠. 뇌혈관 질환 수술이기 때문이죠. 이거는요,
수술비가 관열, 비관열을 안 따집니다. 이거 가입해 놓으시면요. 관열 수술했던, 비관열 수술했던 상관없이 다 진단을 해드리고요. 단 가입 후 1년 미만 수술은 50% 감액 기간이 있다.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20번 뇌혈관 질환 입원 일당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을 하면은 하루에 1당씩 드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건데 밑에 있는 표 있죠. 뇌 관련 진단비 보장 범위. 요거는 좀 눈에 익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뇌 관련 진단비다라고 한다면 질병 분류 기호 코드상 I60부터 I69를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 I60부터 69까지 전부 다 보상이 되죠. 자, 여러분 만약에 I60이 보상이 되는데 I60.2는 보상이 될 걸 말까요? 자, 우리가 별표 가니까 I60 코드가 보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진단받은 그 진단서 보니까 I60.2로 진단받았어. 이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자, I60 코드 안에는 I60점 밑에 달린 거 다 포함한 거예요.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I60, I61이다 라고 한다면 I60.2, 3, 4 상관없이 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 되는 것들은요. 그 약관에 그냥 안 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 I60 해놓고 관로일과 I60.3은 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점 밑에 달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분류번호에 들어가니까 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뇌 관련 진단 보장 범위 뇌혈관, 주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있는 거 좀 이거 눈에 좀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모는 뭐예요? 세모는 이게 주요 뇌혈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뇌혈관 진단비랑 주요 뇌혈관 진단비 이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주요 뇌혈관 진단비는 우리가 지금 뇌혈관 진단비에서 해주는 것 중에 기타 뇌혈관, 뭐 기타 달리 분류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좀 그렇게 좀 약간 보장 범위가 좀 축소돼서 나온 게 주요 뇌혈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뭐 대뇌 동맥류다, 뇌과리 생겼다, 협심증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상이 되는데 전체를 100으로 놓자면요 100 중에 약 10% 정도가 보상 안 되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코드 따라가지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건데요 기타 뇌혈관이다 이런 것들의 일부분을 좀 제한해가지고 나온 게 주요 뇌혈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범위는 뇌혈관과 동일한데 주요 뇌혈관은 기타 뇌혈관 달리 분류된 그리고 뇌혈관 질환 효율증 이런 것들은 제외하더라. 대신 보험료는 좀 더 저렴하게 뽑히고요 가입 금액도 뇌혈관보다는 더 많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심장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문단 보시면 허혈 심장질환이 뭐냐? 흔히 협심증으로 불리는 질병으로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서 발생하는 질병이더라. 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까요? 혈관이 막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관상동맥 질환에 의해 흉부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발생하는 증상이다 라고 하는데 관상동맥이요 일반적인 우리 그 혈관인데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똑같은 우리 혈관인데 심장에 피를 공급하기 때문에 관상동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심장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두 줄기로 쫙 이렇게 엮어야 되는 관상동맥이라거든요. 그 심장의 피를 즉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하는 이 관상동맥이 막히니까 당연히 심장은 제 기능을 못하고 죽겠죠. 그래서 죽어버렸다, 아예 맛이 가버렸다 그런다면은 급성심근경색, 하고 다시 돌아왔다, 즉 비가역적이다. 그러면은 협심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관상동맥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이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이 이르겠죠. 심장이 멈추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요 혈서 심질환 진단비 관로일고 질병 사망 보장형을 가입하시게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협심증뿐만 아니라 협심증 걸렸을 때 가입금액 100% 드리고요. 이후에 질병 사망했다. 추가로 100% 가입금액 드립니다. 그런데 허혈성 그러니까 협심증 없이 심장에 아무런 어떤 그런 진단 없이 그냥 사망을 했다. 질병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가입금액의 2배를 드려요. 옆에 오른쪽 표에 보면은 여기 구분과 지급금액 나와있죠. 이게 질병사망 보장형이다라고 해서 담보가 따로 있는데 이 담보는 질병사망이 엮여있기 때문에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동시에 보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담보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22번 우리 심근병증 진단비라는 거 있습니다. 이 심근병증 진단비가 뭐냐면요 심근에 병이 생겼다, 즉
심장의 근육에 병이 생긴 그걸 심근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하는 역할이 혈액을 온몸으로 이렇게 쪼아가지고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쪼아서 이게 심장이 수축하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피도 잘 안 걸러질 뿐더러 피가 온몸에 이렇게 전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부정증이라 해가지고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요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좀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게 심장 자체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심근병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선천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담보는 가입을 해놓으면은 가입 금액을 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심장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3번은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우리 허혈성 진단비라고 하는, 자,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그 진단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뒷단에, 자, 24번이죠. 허혈 심장질환 수술비는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뇌혈관 질환 수술비랑 입원 일당 그리고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질병사망 보장형 심근병증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면요. 3대 진단비는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질병 관련된 내용들 한 번씩 살펴보고 넘어갈 테니까요. 아침마다 한 5분 정도 진행하는 요 세션 꼭 화법집 가져오셔가지고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은요, 신보장 컨설팅이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신보장 컨설팅에서 하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번에 목요일날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암진단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냐? 안에 별거 없어요. 그냥 짤막하게 불필요한 부분이고 또 너무 세밀한 부분은 다 삭제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봐봐요. 고객 거절 처리 3대 핵심 내용이다 그러는데 고객을 만났는데 이미 암진단비가 2천만원 가입이 되어 있어. 거기다가 실손의료비까지 가입이 되어 있고 암진단비 얘기를 꺼내니까 그거 암 걸리면은 산정특례제도 때문에 자기부담금 5%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 굳이 뭐 더 가입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진단비 이미 2천만원 갖고 있고 실비까지 있는 데다가 중증 환자 산정특례제도 때문에 암진단 걸리면 5%밖에 부담 안 한다면서요. 뭐로 추가로 가입을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하고 그냥 집에 다시 돌아오시나요? 네, 뭐라도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컨설팅 포인트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있잖아요. 최근 암보험의 트렌드입니다. 뭐 보시면은 5가지 항목 중에 내가 저거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항목도 있을 거고요. 맞다, 저거는 내가 암진단비 만나면은 무조건 한 번씩 확인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나는 암진단비 저 화법으로 깨고 다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시면 요즘 암보험은요, 가입 금액은 당연히 크고 많이 가입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뒷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암진단비는 이제 사망 쪽보다는 만성질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암에 걸렸다고 바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에 걸리고 암 진단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고 또 내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이 상실되는 그게 발생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암을 하나의 만성질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암진단비 자체는 1,000만원, 2,000만원보다 당연히 5,000만원, 6,000만원 가입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는 유사암, 소외감, 일반암 여부 확인 꼭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그냥 암진단비 있으면 당연히 암진단비 잘 가입됐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암진단비가 대장전막내암을 C코드 받으면은 우리 일반암 수준으로 해주는지,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요거 일반암 수준으로 해주는지, 갑상선암은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이건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은근히 이것 때문에 보상 많이 못 받은 경우, 특히 생보 그 상품을 만나게 되면요, 가입금액 대비 소외감은 뭐 20%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면책 및 감액 기간에 100% 보상이 되나요? 라고 하는데 당사의 일반암 진단비는요 90일 면책 기간 이후에 전부 다 100%예요. 즉
이 밑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무사고 기가입자 면책기간 없음이라고 하는데 유병자 보험을 제외한 일반 보험, 즉 표준체 보험의 암진단비는요 전부 다 90일이 넘으면 100% 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품이 그래요. 근데 타사 건은요 깐깐히 보시게 되면은 50% 감액기간 권고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가입한 지 한 달 안 됐다 그런다면 처리시키고 우리 거 승화시켜도 돼요. 왜? 고객한테는 더 좋은 거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보험료 부담이 되냐라고 하는데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뭐 대안은 10년, 20년, 30년 갱신특약 가입 이게 뭐냐면요. 그 우리 설계하시면서 복층 설계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층 설계가 뭐예요? 그쵸? 예. 복층이라는 게 원래 1층에 있으면 그 위에 엎어가지고 오는 게 복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기로 1,000만원, 2,000만원 깔아놓으면요. 거기에 엎어서 이제 보장을 특정한 기간에 더 든든하게 받아볼수록 엎어주는 걸 복층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험료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새만기로 5,000만원 1억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2, 3천만 원은 새만기로 깔아놓고 이 사람이 일할 동안 즉 20년 동안은 한 5천만 원을 갱신용으로 쓰면 20년을 엎어놓게 되면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게 뽑혀서 가되 중간에 정말로 암진단 받았을 때 5천에서 1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면은 내 기존에 있던 계약을 해지할까요? 해지보다는 중복하거나 혹은 추가 가입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입 금액을 늘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암진단 발생률이요 60대 넘어가면 급증합니다. 급증. 그래서 지금 20, 30대 특히 40, 50대는요 내가 이거 가입해봐야 뭐 암진단 걸릴 일이 뭐 있어 라고 하시는데 암은 어떻게 젊었을 때 안 아플 때 가입하는 게 우리 보험에 가입하기 가장 적기라고 하죠. 요때 가입을 해놓으면 20년 지나면 이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확률에 그래 확률에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 보세요 이거. 사망원인 1일이 암이고 암 진단 후 84%가 실직을 하고 치료비는 적게는 2천에서 많게는 7천만 원까지 그리고 80세 이상 암 발생이 최다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모레 걸릴 암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나중에 힘없고 돈 없고 나약할 때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게 암 진단비다. 그때 만약에 정말로 암에 걸려가지고 5천에서 1억 받았다라고 한다면 꼭 가지고 이제 소위 만성질환 같은 암 진단비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좀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암은 완치보다 만성질환이더라 라고 하는 거고 암은 중복가입이 답입니다. 이거 새만기 있는 거 막 해지시키고 그러지 말고요. 있는 상황에서 복층으로 10년 갱신, 20년 갱신 이렇게 좀 엎어주는 방법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암은요 수술 받으면 후유장애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까지 좀 대비를 하자라는 거고 자, 차별화와 전문성을 부각하자라고 하는데 요거 4, 5, 6, 7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저 그런 다른 TCR보다 좀 더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냥 암진단비를 권유할 때 나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하게 가입해라. 남자와 여자가 암진단에 걸릴 확률 높은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비급여 항암 신약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준다든지 CI 보험과 일반암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각시켜서 생보사를 깨고 다니든지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알면은 좀 괜찮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 7번 있죠.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 있으면 즉 아니 중대질환 암 걸리면은 나 5%만 내면 된다는데 무슨 뭐 암진단비를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가입하냐라고 하는데요. 이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의 가장 큰 이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맹점에 숨어 있는데 이 보시면요 산정 특례다라고 해서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중증 화상 이렇게 해서 이제 중증 질환이라고 해서 특례 기간을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본인 부담률을 5%씩 희귀 난치성은 10%만 내라 중증 화상은 5%만 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본인 부담률 5%는 뭐다? 이거 급여의 5%만 해주는 거예요. 즉 비급여 치료는요 국가에서 안 해줘요. 그래서 암 걸려서 병원 가가지고 나 5%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5%만 내는 거. 근데 나중에 치료비 영수증 딱 봤더니만 급여 부분에 5%만 부담할 뿐이지 비급여는 다 본인 부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칠성의료비 보면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료비를 지출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소득 분야에 맞는 지출을 이상 하게 되면 국가에서 돌려주는 게 본인 부담금 상한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칠성의료비에서 안 해줍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급여 보면 급여 부분
비급여는요, 내가 선택해서 받는 진료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당신이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본인이 부담하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중증 질환 걸렸는데 비급여 많이들 하시죠? 왜? 치료가 확실하고 뭐 빨리도 치료할 수 있고 그만큼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많이 하시는데 비급여를 달았다라고 하면 특히 항암 치료비 이런 거 달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거 진단비 치료비가 막 이제 막 불어나는 건 아주 그냥 불보듯 뻔하다.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암 진단비는 일정 금액 이상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이 정도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렌드 화법들 그리고 포인트들 정확하게 찝으셔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끝으로 8월 인수지침 오늘 마지막이에요. 자, 무연기 기준 변경된다. 8월 때부터 변경되고요. 내일까지죠. 자, 그리고 106대 질병 수술비, 5대 질병과 60대 생활질환 각각의 금액 줄어듭니다. 이거 8월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처백세의 77대 질병 수술비도 없어지고 106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77대 질병 수술비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표준체가 77대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갱신형이긴 하지만 자, 안에 있는 내용들 오늘 내일 마무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정 예고 상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아이보험, 차명풀, 처백세, 아이모케 안보험, 운전자, 참관편 전 보정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약관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청약서 못 쓴다. 지점장이 청약서 못 쓰는데 뽑히는데요? 누적 다 삭제될 거예요.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 내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월요일로 할 게 있다 한다면은 정말 실례지만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설계할 수 있도록 아마 주말이 토요일이 8월 1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왜냐면 7월달은 내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8월 1일부터는 새롭게 토요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거 관련된 사항 다시 한번 더 공지해 드릴 테니까 안내 받으시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시 콜타임 오늘까지 진행하고 내일은 말일이기도 하고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콜타임 안 할게요. 그리고 내일 10시에 상품 콘서트 진행할 테니까요. 8월 변경사항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요거 모르시면 제가 이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꼭 보시면서 8월달에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꼭 느끼셔야 됩니다. 자, 상품 콘서트 진행할 테니까 내일 정각 10시에 아침에 꼭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남은 기간인데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